네, 안녕하세요. 네, 유현경입니다. 민선 8기 충북도정 2년에 관해서는 사실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하기가 다들 어려운 그러한 결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여성복지 분야를 지금 짧은 시간에 하기에는 많은 부분 부족해서 전체적인 공약에 관해서를 좀 살펴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공약 자체에 여성복지 분야를 특별히 뭐 이렇게 또 거론할 공약도 없어요. 대표적인 공약은 그거예요. 출산, 육아수당 지급이 아마 가장 큰 복지에 있어서의 내놓았던 공약이 아니할까 싶습니다. 어쨌든 민선 8기에 있어서 저는 이제 그 복지 관련해서는 현재의 뭐 우리나라 전체가 안고 있는 저출생 고령화 정책에 관한 부분, 그리고 현재 도지사가 2022년에 처음 인터뷰하면서도 앞으로 그 충북은 그 출생률 증가에 모든 정책에 있어서 우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터뷰를 하면서 어쨌든 출생률 증가 관련한 인구 정책에 뭐 이렇게 중점을 두겠다라고 여러 번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한 것에 따라서 바로 이런 저출생에 관한 그런 것들을 그 가장 많이 이제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그 출산 육아 수당이었었는데요. 글쎄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복지에 관한 거는 사실 충북도 전체 예산의 36.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예산인데 이런 복지 예산들은 사실 이제 국가로부터 받아서 이것이 각각의 시군에 전달되는 전달 체계에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예산을 차지하면서도 직접적으로 충북의 지자체가 뭐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적다라고 이제 늘 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광역에 그러니까 충북도가 할 수 있는 권한이 또 적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지에 관한 부분들이 결국은 도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적인 영향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정책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북에 있어서 복지 분야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그 분야 정책 대상은 전체 복지 분야 정책 대상 해당 인원의 41.7%가 사실은 여기에 그 많은 부분들이 이제 그 노인 부분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그 2013년도에 충북이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있어서 노인 부분에 있어서 또 여성 노인이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한 여성이 57%를 또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똑같은 고령 사회다라고도 하지만 이 안에 있어서의 여성 노인이 갖고 있는 빈곤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령화랑 이제 밀접한 것이 바로 이제 저출생에 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도지사의 대표직 공약 사업으로 인해서 그 지속적으로 이런 출생률 제고를 위한 전담 부서를 2023년 1월에 따로 그 인구 정책에 대한 전담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3년 1월에 신설하고요. 23년부터 도내 출생아 1인당 충북형 출산 육아 수당이라고 해서 1,000만 원을 현재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023년도에 7월에 뭐라고 했느냐면 충북이 도에서 발표한 거가 충북 출생아 수 증가율이 전국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충북만 유일하게 증가했다. 그래서 출생아 수 증가율이 전년도 14위에서 전국 1위가 됐다라는 거를 아주 크게 언론에 홍보를 했어요. 그렇다면 2023년도에는 정말로 출생률이 전국 1위로 증가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떤 영향이라고 했느냐면 바로 충북형 출산육아 수당을 1,000만 원을 지원해서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2024년에도 이어졌느냐라고 놓고 봤을 때 현재까지 잠정적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젠 증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년 동기 그 통계를 살펴본 결과는 그렇지 않았을 때
그렇다면 이것이 출산휴가 수당이 증가했다라고 해서 출생률이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현실에 관한 부분들 실태 조사를 하지 않고 정확한 분석도 하지 않은 그야말로 너무 단편적인 그런 정책들을 내세우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출생에 관한 거, 그러니까는 임신과 출산과 그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것도 한 번에 1,000만 원을 주는 것도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어쨌든 그 육아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1,000만 원 준다고 나 그럼 바로 얼른 아이 낳겠다 이렇게 결심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하진 못해요. 그랬는데 1,000만 원을 지원한다라는 출산휴가 수당 때문에 갑자기 출생률이 증가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 정도로 좀 우리의 정책에 관한 부분들이 너무 허약하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한국노동연구원이 그 지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무자녀 부부의 특성 변화에 대한 보고서를 냈어요. 이렇게 했을 때 무자녀 부부의 특징이 유자녀 부부보다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왜 아이를 낳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이거에 관해서는 주택에 관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을 게 첫 번째였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본다면 그렇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있어서 대부분 무자녀의 부부에 보면은 같이 함께 일하고 있는 그런 부부들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이후에 있어서도 어쨌든 남녀에 있어서 우리들이 이제 일가정 양립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정책적으로 이것이 훨씬 더 획기적으로 이것이 변화되지 않는 한은 출생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출생을 우리가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이 보고서에 보면은 충청 지역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충북 따로 충남 따로가 나오지가 않아서 좀 아쉽기는 한데 충청 지역에 물론 수도권을 제외한 겁니다. 충청 지역의 무자녀 부부가 현재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청권이 이 결혼한 가정에 있어서도 이제 자녀를 갖지 않는 부분들의 상승률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 거는 좀 더 정말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좀 논의를 해야지 되는 부분들일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 저출생에 관한 부분들을 지금 도정에서 그리고 그래서 공약에 있어서 보면 아주 이거를 우수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 출산 육아 수당에 관한 지원 뭐 이것만으로 저출생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을 좀 인식하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출생에 관한 부분들을 그 공약에 관한 거를 정말로 해결하고자 한다면은 가장 기본적인 실태조사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의 좀 더 촘촘한 그런 정책들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성평등 정책입니다. 이제 사실 성평등 정책에 관해 보면은 지금 현 정부가 나오면서 사실 여성이라든지 젠더라든지 성평등이라든지 이 용어가 사실 거의 지워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가부가 날마다 이게 없어진다. 막 이런 여가부 해체에 따라서 계속 그 각각의 지자체들마다 여성 관련 부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많은 논란이 됐고 실제로 없어진 저희 지자체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충북은 보면은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성정책 부서가 이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름은 바꿨어요. 양성평등 가족정책관실이라고 해서 명칭은 바꿨지만 그래도 여성정책을 관할하는 그런 부서가 남았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되게 다행으로 여겨졌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명칭이 양성평등 가족정책관실로 바뀌었다면 좀 더 이러한 양성평등에 관한 그런 정책 그리고 가족정책들을 좀 더 중점으로 시행을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좀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있어서 충북은 보면은 매년 정부에서 지역 성평등 보고서라는 걸 작성을 해요. 근데 현재 있어서 지금 우리 충북의 거는 현재까지는 이제
사실은 올해 지난해에 관한 보고서가 나오기는 했는데 아직 이게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6월이 지나야지 공개가 돼서 전년도로 놓고 본다면 지금 아직 우리 충북은 2021년에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성평등 보고서에서의 중하위권 보면은 이거에 지표들이 있는데 그중에 여성의 대표성 가운데 관리자 비율이 전국에서 좀 최하위를 좀 차지하고 있고요. 성평등 의식과 문화 그리고 복지, 보건, 안전의 영역에서 성평등 개선과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그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와 보건, 안전의 영역 그리고 성평등 의식의 문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충북이 취약하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정책적 과제라고 놓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 이제 사실 지난 2년 동안에 그 양성평등 가족 정책관실로 이제 바뀌었다면은 좀 더 이러한 그 지역에 있어서의 취약했었던 그 성평등에 관한 것들을 좀 더 상쇄시킬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양성평등 기반 구축을 위해서 이제 24년 올해부터 이제 그 제2차 충북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부분들이 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관해서도 실질적으로 이것이 기본계획으로 나와 있는 것이 뿐만 아니라 이 기본계획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야 되는 것들이 바로 양성평등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양성평등 가족정책관실로 이렇게 이름도 바꾸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현재에 있어서의 성평등 정책의 주류화에 있어서는 커다랗게 사실은 세 가지 부분들이 있거든요. 성인지 교육들을 어떻게 확산하고 있느냐라고 놓고도 봤으면 사실 성인지 교육의 부분들은 거기엔 폭력 예방 교육을 포함해서 사실 많은 부분들이 지금 감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정부의 기조하고도 맞닿은 건데 정부가 그렇게 됐다고 해서 우리 충북도 그냥 그대로 따라가서 이런 성인지 교육과 관련된 그 교육들이 현저하게 지금 현재 감소한 거.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 성별 영역 평가와 더불어서 그리고 성인지 예결산에 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벌써 올해 성인지 예산에 관한 컨설팅의 예산들이 충북도가 전액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올해 삭감을 했다면 내년도에도 뭐 별로 세울다라는 그러한 보장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그게 많은 예산이 아니에요. 우리가 참 들어보면은 너무 기가 막힌 예산이에요. 그 성인지 예산 컨설팅비라고 하는 거가 연간 800만 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다른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이라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잘라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런 정책에 관한 이 성평등 정책이 어디로 갈 건지에 관해서 사실 그러한 내용들을 잡아나는 것이 훨씬 더 저는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성인지 예산에 관한 거와 이제 결산에 관한 것들이 사실 이것이 실제적으로는 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이 뭐 어차피 된다라고 하면 예산이 그냥 집행되는 거고 뭐 그 수립해서 집행되는 건데 이것이 성평등 정책에 어떻게 가는지가 별로 체감되지 않는 부분들은 있지만 이것이 사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 도민의 삶의 질과 그리고 충북의 성평등 의식과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결국은 나중에 그것이 이제 나타나게 될 거다라는 그러한 우려를 놓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에 관한 거는 이제 부서의 의상이에요. 양성평등 가족정책관실이 어쨌든 현재 존립을 하는데 2024년 기구조정으로 이제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외국인 정책 추진단이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존의 양성평등 가족정책관실에서 담당하던 다문화 가족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다문화 가족 업무 전체가 저는 이관이 됐는데 이것이 외국인 정책 추진단이 신설된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필요로 했고 많은 요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외국인 정책 추진 외국인 주민에 관한 부분들은 현 도지사
장관께서도 인구 아마 증가에 관한 걸로 이것을 이제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좀 더 다른 의미로 현재 우리 충북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많은 외국인에 관한, 외국인 주민에 관한 이제 정책들을 아주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 주변에도 보면은 이제 외국인 주민을 보는 거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이 외국인 주민들이 없으면, 그 노동력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 사회가 제대로 이제 생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모든 생산 현장 속에서, 그다음에 서비스 현장 속에서 외국인 주민들이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외국인에 관한 것도 이제 사실은 이제 등록 외국인이 있고 미등록 외국인이 있는데, 이제 등록 외국인으로는 한 5만여 명 돼요. 근데 이 인구가 자꾸만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외국인 정책 추진단에서 어쨌든 그러한 그 외국인에 관해서 그래도 전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행인데, 그렇다면 다문화 가족사 저기 업무가 다 전체적으로 외국인 정책 추진단으로 들어간다면, 사실은 다문화 가족은 좀 더 또 다른 의미예요. 이미 이제 거기에서는 국적을 취득한 결혼 이민자들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거기에 자녀들은 이제 외국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문화 가족에서 또 바라봐야지 되는 관점들은 또 다른 관점이라서, 이 가족 사업 전체가 외국인 정책 추진단으로 그냥 업무가 다 이관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더 저는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잘못하면은 이러한 그 가족 업무, 양성평등 가족 정책관실이 담당해야지 됐었던 업무 중에 좀 이것이 외국인 정책 추진단으로 가면서 좀 어떤 누수가 될 거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에 관한 그 주민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한다면, 저는 이 부분을 충청북도가 현재 해야 되는 것들이, 외국인 주민들의 또 자녀 문제가 있습니다. 중도 입국 자녀도 있고,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해 주시는 것 같겠습니다. 출생에 관한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충북이 외국인 주민의 그 자녀의 보육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해야지 되는 거고, 그 외국인 관련한 그 중도 입국 자녀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청소년들이 또 많거든요. 중고생들, 그러니까 초등학교까지는 어느 정도 좀 그 정책적으로 지원이 된다면, 중고생들에 대한 지원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들은 이제 18세가 되면 또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면 돌아가야 되고,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같이 포함이 돼서 저는 이 외국인 주민 지원에 관한 정책들 좀 해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